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교육회 원장 박인옥 인사드립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물을 때마다 나는 재밌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재미 관련된 강의를 26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산다고 하면 친구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만 재밌게 살 것이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사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저는 어느 좌석에서인지 소개를 할 때 좀 재밌게 합니다. 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디 삽니다. 가족은 몇 명 있습니다. 아니면 하는 일은 뭡니다 하면요. 뒤돌아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적어도 내 이름 석자는 기억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하거든요. 제가 대학 강의를 맡았을 때는 월화수목금토일로 했어요. 월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외부 강의를 다닙니다. 수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멋진 분들은 처음 뵙습니다. 목소리를 높여가며 대한민국을 웃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25년째입니다. 토라지고 화내고 우울한 분들을 웃게 해드립니다.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거든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저를 각인을 시킵니다. 아니면 1, 2, 3 1년 중에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럴 때 이유는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 삶에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오늘 이런 강의를 하러 온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합니다. 세 번째는 삼행시입니다. 삼행시. 내 이름의 특징과 이미지를 담아서 삼행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즉석에서 삼행시를 막 해드리거든요. 어떤 분이 본인 이름이 김미자 순자래요. 성에는 자자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김미자 순자. 김씨 문쟁의 최고이며 미인대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분을 막 쳐다봐요. 순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다 막 자랑한다면 순뻥입니다. 그래서 삼행시 본인 이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도 드리거든요. 다음은요. 서울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고 서울에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서울 법대 나왔어? 건물도 있어? 이럴 때 그런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아무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또 박수 3번, 박수 2번, 짝짝. 박수도 받고 주목도 딱 받은 다음에 반갑습니다. 아무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도 받고 주목도 받고 또 KBS의 무슨 프로 보셨나요? 프로를 정확하게 네 봤어요. MBC의 무슨 프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시니어 TV에 뭐 보셨나요? 이쯤에 대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가 나갔다는 얘기인가 이럴 때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 아무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소개를 해보니까 정말 재밌다고 하시는데 부탁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도 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모임을 나가야 되는데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더니 완전히 히트치셨답니다. 1부터 5까지. 일하는 여성입니다. 식당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소개하게도 영광입니다. 3한 나이는 아니지만 4. 사랑할 수 있습니다. 5. 오늘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010-680에 쭉쭉빵번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도 상관없습니다. 단 돈이 많아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에다가 본인이 하는 직업을 넣어서 한다면 이런 예를 들자면 1. 일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FC입니다. 2. 이렇게 일한 지 몇 년 됐습니다. 3. 삶에 필요한 상품만을 엄선하여 4.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5. 오늘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에 몇 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그때 재밌게 소개한 사람 이러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죠. 적어도 나를 기억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이제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말, 사자, 원숭이, 양, 소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버려야 돼요. 말, 사자, 원숭이, 양, 소. 속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말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사자는 명예. 원숭이라고 생각하신 분. 원숭이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버리고 싶을 때 있죠. 아줌마가 운전하고 가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줌마 우리 데이트합시다. 말 같지도 않아서 운전하고 가는데 휴게소 딱 만났어요. 아줌마 우리 데이트합시다. 아줌마 창문 딱 내리더니 야, 너 같은 건 집에도 있다 이랬대요. 우리 하나씩 다 있잖아요.
또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양. 양은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죠.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자식.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자식. 지 애비 닮은 자식. 애비 닮은 자식. 유전과 환경의 차이. 아이를 낳는데 아빠를 닮은 유전, 뒷집 아저씨 닮은 환경. 애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나 사춘기야. 아이 새끼 엄마는 갱년기다 이랬대요. 그래,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마음 아프거나 또 골치 아프거나 상처가 되는 거 담지 마시고요. 이렇게 유사한 유머를 떠올리면서 웃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생각할까요? 몇 번? 5만 번. 너는 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이러잖아요. 그중에 96%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랍니다. 해결되는 고민은 100개 중에서 4개밖에 안 되는데 우린 그걸 붙들고 밤새 잠이 안 와, 소화가 안 돼,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하거든요. 돈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렸대요. 아니 우리가 우리 걱정을 안 하는데 왜 사람이 우리 걱정을 해주냐 이러더래요. 돈 걱정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돈들이 모여갖고 왜 우리가 우리 걱정 안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돈 걱정을 하고 있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은 불과 4%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냥 하하후후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손은 일입니다. 일. 예, 일 많이 하고 계시죠. 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일을 안 하시면 뭐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재밌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는 항상 재밌게 살자가 제 모토기 때문에 재밌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재밌는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재밌는 사람이 인간관계 좋고 재밌는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벌써 퇴근 시간이래 와 하기 싫은 거 억지라도 막 아직도 퇴근하려면 4시간 남았는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일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건 바로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재밌으면 좋은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출근했는데 사무실을 딱 열었더니 벌써 사장님이 나와 계셔요. 어머 사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나 58년 전에 나왔다 이렇게. 왜 이렇게 늦을 바에 때려쳐 이러면 이렇게 나오면요 절대로 기분 좋게 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가 같이 할 덕목도 재미입니다. 재미. 유머 리더십. 직원들을 즐겁고 신나게 해줘야 외부적인 고객인 고객들에게 친절 서비스는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고객인 직원들에게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 리더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켰어요. 자장면을 시켰는데 돌이 나온 겁니다. 야 주인 받고 뭐야 자장면에 돌 나왔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장면 주인이 어머 축하드려요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돌이 이벤트겠습니까?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 어차피 돌 나온 거 탕수육 한 그릇 먹는 게 낫고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 고객을 탕수육 입마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텐텐의 원리에 의하면 고객이 내 곁을 떠날 때는 10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 고객을 다시 오게 하는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고객을 절대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조 지라드의 250대 1의 법칙을 보면 사람 한 사람이 뒤에 있는 인맥이 250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불만스럽게 만들면 250명일 때 불만스러운 걸 얘기해서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글을 읽어보면요. 정말 어떤 분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고객 서비스를 한다면 정말 이 재미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유머를 받아가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엮어가시나 지나가다 들렀어요.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미워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한번 딱 손을 드셨어요. 잠깐만 나와주시죠. 어떻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미워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할머니가 구부정에 나오시더니 다 죽었어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는 너무너무 힘이 든가 봅니다. 말씀이 열심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용인에 어떤 음식점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딱 보니까 벽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산천은 무과대 물은 셀프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물 마시면서 그 문구를 보고 웃었는데요. 그 옆을 보니까 또 원산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치 중국산, 쌀 베트남산, 쇠고기 호주산, 주인 국내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음식 먹으면 많이 먹을까요? 많이 먹겠죠. 그래서 곳곳에 내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재밌는 문구들을 일부러 찾아서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머 자료를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거 보시면서 좀 웃으시라고. 할머니가 버스를 타시는데 버스가 출발도 안 해. 기사 양반이 똥차 왜 출발도 안 해. 어르신 똥이 차야 떠나죠. 이렇게. 그럼 말한 사람이 졸지에 뭐가 됐어요. 똥 된 거죠. 아 그래 나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만남이 즐겁다. 만나는 사람이 막 즐거우면요. 그런 사람들은 곳곳에 인기가 많습니다. 일이 즐겁다.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제가 인천에 살면서 엿장수 공연을 월미도에 한다고 해서 아들하고 갔어요. 4명의 남자들이 한결같이 여장을 하고 풍선을 불어넣는데 그중에 한 명은 구순배했어요. 맨날 물을 쫙쫙 뿌리니까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남자들이 턱받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4명이 북을 치는데 3명은 마지못해 쳐. 한 명은 얼마나 신나게 치는지 옆에서 저놈의 북을 저렇게 세게 치니까 벌써 북이 4개째야 이래요. 전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저 사람은 이거 치는 걸 즐기고 있구나 이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렇게 비도 오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제가 돌발 퀴즈를 낼 테니 알아맞힌 분들 엿 팍팍 드리겠습니다. 엿장수가 가지를 몇 번 할까요? 이래요. 엿장수가 가지를 몇 번 할까요? 다들 엿장수 마음대로 이런데 저 혼자만 엿 다 팔릴 때까지 이랬더니 어머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엿을 딱 주고 뒤돌면서 아유 자고로 엿을 공짜로 먹는 사람 치고 3대째 재수 한 사람 못 받네 이래요. 그래서 제 2,000원 줬더니 아우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제가 들어가서 검은색 가죽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가죽백식이나 이랬어요. 그런데 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일회용 비닐 봉투였어요. 권사는 다 깔깔하고 막 웃으니까 여러분 제가 비록 엿장수를 하고 있지만 강남에 빌딩 있고 통장에 2억 있습니다. 단 남의 이름으로 더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웃었는지 아우고 아플 정도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 조직, 우리 나라가 이렇게 웃을 만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사건에 끌 날이 없고요. 한여름에도 문을 무서워서 못 열어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웃음의 씨앗을 곳곳에 많이 이렇게 퍼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웃고 옆 사람이 웃고 또 조직이 웃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마음의 근육도 훈련이 필요하다. 아, 쟤는 왜 저러지?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쟤 왜 저러는 거야? 저 또라이야? 막 이러는데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 또라이가 있답니다. 그 또라이가 그만두잖아요. 딴 또라이가 그걸 채운답니다. 또라이 정도가 약간 덜하다? 그런 또라이가 4명. 만약에 조직에 또라이가 없다? 내가 또라이랍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우는 아이가 다 하나씩 있답니다. 쟤 왜 저러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랄 때 상처가 많았어. 쟤 왜 저러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쟤는 왜 저러지? 하는데 자식 때문에 속 썩어.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거든요. 또 나 역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가족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 긍정의 에너지를 꽉 차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난 잘 돼, 신나, 운 좋아 이렇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요. 예. 총량의 법칙이에요. 총량. 앞에 행복했으면 뒤에는 좀 힘들고 또 앞에 좀 힘들면 뒤에 행복하고 그래서 사람은 살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은 이 다음에 잘 되려는 증거야. 지금 너무 잘 되는 분들은 다음에 힘들 때를 생각해서 좀 겸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 또 훈련이 필요한데 그 근육을 꽉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를 26년 전에 강사로 만들어준 유머 전단지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5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26kg가 빠졌거든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저희 은사님이 저의 인생을 바꿔줬어요. 저희 은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노가 너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꼴이 이게 뭐냐. 25kg가 빠지니까 눈알밖에 없었어요. 표정은 이렇고요. 얼굴 피부 색깔은 이렇고 이런 저를 보면서 이노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술만 마셨다면 말술을 마신다. 그날도 말술을 마시고 흥얼과 철도길을 건너시는 순간에 정신을 잃었답니다. 깨어보니 병원인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팔 하나가 없었더래요. 부인은 가출하고 애는 도둑질에서 끌려오니까 에이, 이렇게 살 빼주는 게 낫겠다 한강이었대요. 이 한마른 세상 한 번만 돌아보고 빠지다가 딱 돌아보니까 저 두 팔이 하면서 춤을 추더래요. 너무 궁금해갖고 아니 선생님 저는 팔 하나가 없어서 죽으러 왔는데 선생님 어떻게 두 팔이 없으면서 이렇게 춤을 추십니까? 존경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도 똥꼬가 간지러워 봐 이랬더래요. 똥꼬가 간지러운데 긁을 팔이 없으니까 우리 어디 가려운데 목 긁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멀리서 볼 때 춤추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죠. 예, 우리는 옆집 남빼는 다 자상하고 돈도 잘 번다고 얘기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203호나 403호나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저 은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노가 너 집에 가서 해야 할 일 1% 행복과 남편의 장점 100개를 찾아라. 저 1% 행복도 없고요. 100개 장점도 없어요. 아니다 이노가 숙제다 꼭 찾아와라. 대부분 깨지 않으시겠네. 잠이 깬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새벽 3시 반쯤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적막한 느낌이 들면서 움묵에 쓰러져 있는 제 아들이 늘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내 1% 행복은 내 아들이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울증을 극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 생각한 게 서점에서 재밌는 유머책을 잔뜩 사다가 쌓아놓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돈 주고 산 유머책이 재밌는 게 두세 개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 하고 딱 포기할 때쯤 어느 날 읽은 유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어떤 유머였냐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저요. 죽으려고 하는데 뭘 먹고 죽어야 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쥐약을 먹으면 100% 성공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선생님 쥐약 사는데 쥐약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 어쩌나 쥐약은 이게 있는데 하면서 딱 꺼낸 거 뭐냐 끈끈이야 끈끈이. 그 밑에 사람이 지가 죽는 끈끈이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용기 내고 사시 바랍니다. 뒷장을 딱 넘겼더니요. 사형수가 형을 받으러 가다 바로 헛되었는데 아우 죽을 뻔했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아 맞아. 누군가가 죽고 싶다가 이거 뭐 웃음이 나오겠다. 그렇다면 죽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다. 나 혼자 웃을 게 아니라 남도 웃게 하고 나도 웃자 해서 서점에서 유머 읽고 쪽지에 적어다가 A4 용지. 26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집집마다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만화 오려 붙이고 양면 테이프가 26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눌어붙었거든요. 이렇게 프린트를 매일매일 다른 내용으로 유머를 써서 180장씩 140일을 뿌린 거예요. 정말 이걸 매일매일 하루도 안 걸르고 다른 내용으로 제가 재밌게 각색을 해서 뿌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많이 쓰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쓰세요. 그랬더니 이것이 곳곳에 방송, TV, 잡지 나가면서 제가 26년 전에 강사가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줄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꼭 누군가의 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좋아하는 줄, 한 줄. 나로 인하여 누군가 변화된다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26년째 열심히 웃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면 이것은 잘 될 일이야. 잘 되기 위한 전조야. 내가 지금 너무 뭔가가 안 되고 있으면 잘 되기 위한 증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고 많은 분들이 오늘 재밌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웃지 않고 지내는 날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는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가짜로 막 웃어도 진짜로 착각하고 엔돌핀을 쏟아내보낸대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이 재미있기 위해서는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꺼리 없이도 웃을 수는 있지만 이런 유머를 활용해서 재밌게 웃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 자료는 제가 언제든지 무한대에 제공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유머가 오늘의 저를 강사로 만든 유머 전단지예요. 정말 고마운 전단지죠.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매일 다른 내용으로 180장, 140. 정말 지금 말하면 못할 정도로 그때는 절실했기 때문에 저는 절실함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실함이 오늘의 저를 강사로 만드는 거죠. 재밌거리를 찾으려면요. TV에서 누가 몇 억 해먹다 사기쳤다는 거 보시지 말고 재밌는 걸 보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 또 라디오. 제가 가끔 듣는 프로가 최유라 조영란 프로인데요. 이걸 들으면 모든 사람은 다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여기서 들은 내용이에요. 할머니가 지하철 타서 노약자석 앞으로 앉으려고 딱 갔더니 벌써 아가씨가 앉아 자고 있어요. 아가씨 일어나 여기 노약자석이야. 어머 아줌마가 무슨 할머니예요?
야, 젊어보지 할머니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줌마인데요, 이런 거요. 할머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야, 일어나면 일어날 것이 어서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쳐다봐. 이랬더니, 어머,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더 났어요. 이게 어서 눈을 부릅떠 했더니 그건 부항 떠요? 이런 거예요. 어쩜 이렇게 뽀록뽀록 말대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화가 최악으로.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머, 아줌마는 머리에 피 말라서 산 사람 봤어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엽서를 보내셨는데 저는 이걸 듣고도 웃었지만 지하철 타고 또 웃었어요. 지하철에 노약자석 대신에 젊은이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오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좌석 앞에는 할머니가 지폐 짚고 이렇게 서 계시는데 꼭 여기 앉아야겠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 문구 앞에는 젊은이가 못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오는데 앉았었는데 굉장히 탐나하기 때문에 얼마나 눈총이 따갑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바꿨어요. 노약자석이 그대를 유혹할지라도 딱 30년만 참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보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23년 남았네, 22년 남았네 하겠죠. 또 어느 좌석 앞에는 당신이 50년에 앉을 자리입니다. 일침을 가는 문구. 저는요, 이걸 보고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지나가다가 이런 거 웃을거리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개 섞어라, 개 전문 요리집. 꽃이 피네, 닭꼬치집. 우와, 돈이다, 소 돼지돈. 저 이런 거 수시로 재밌는 걸 많이 보거든요. 제가 지방을 갔다 오면서 화성 주유소에 들렀어요. 화성 주유소 오행시가 써 있는 겁니다. 화를 내시고, 성 내시고, 주유를 안 하시고, 유별나게 구셔도 소중하게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입으로 읽기만 했는데 고객 대우 받은 느낌 확 받았거든요. 또 온갖 방송에 나온 집 이렇게 써놨어요. KBS, MBC, EBS 방송에 나온 집 했는데 들어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방송에 나온 집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하고 딱 보니까 안자가 요만큼 써 있어요. 안 나온 집. 멀리서 볼 때는 SBS, MBC, EBS 나온 집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안 나온 집. 아주 요만하게 써요. 안 나온 집. 어느 집은 곧 나올 집. 언제 나오는데요? 해를 안 정했어요. 이런 거. 그거 보고 웃고 났더니 정말 맛없다고 투덜거진 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바뀌는 게 최고입니다. 남편이 허구한 날 놀아서 끼니 걱정이 끌 날이 없는 부인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어머 남편이 취직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남편을 바꿨어요. 이랬대요. 우린 남편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나오는 말 곱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미거리를 내 스스로 찾는 겁니다. 다음은 신문이에요. 신문을 보시되 막 사회 어지럽면 막 골치 아픈 거 잔인한 거 이런 거 보시지 말고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나 유머 한마디. 제가 신문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요. 닭하고 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닭이 소에게 야 인간들 이상하지 않냐. 자기네들은 산화 제한을 하면서 왜 우리에겐 매일매일 알을 하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닭에게 야 그건 덜하지. 인간들이 내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느 인간 하나라도 나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 봤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혼자 킥킥거리고 웃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요. 신문에 막 잔인한 거 누가 몇 억했다 이런 거 보시지 말고 누가 없는 돈을 모아서 기부를 했다 또 가슴이 따뜻하게 누굴 도와줬다 막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유머 한마디를 읽고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루 종일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신문에 연재도 많이 했지만요. 신문에 실리는 거는 적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암기를 해갖고 잘 웃는 친구에 대해 막 해줘요. 유머를 했을 때 안 웃는 친구 말고요. 잘 웃는 친구에 대해 먼저 해주면 얘기하면서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유머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500가지랍니다. 예뻐해준다, 사랑해준다, 여행 보내준다, 생활비 더 갖다 준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래요. 뭘까요? 그냥 놔둔다예요. 그냥 놔둔다. 잔소리가 나쁜 건 아닌데 좋은 말은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유머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내용에 앞이나 중간이나 뒷부분에 유머를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육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교육과 현실에 대한 유사한 유머 한마디. 엄마가 아이스원에 그 서점에 갔어요. 얘야, 엄마가 해서 책을 볼 동안 너는 동화 코너 동화책을 봐라. 엄마가 책을 보다가 예감이 이상해서 딱 보니까 애가 육아 코너 책을 보고 있어요.
야, 너는 엄마가 동화 코너 책을 보라고 했는데 왜 육아 코너 책을 보고 있냐. 네, 엄마가 저를 잘 키우고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교육에서는 어떻게 하면 임신될까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현실은 어떻게 하면 임신이 안 될 거다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교육과 현실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긴 말 필요 없죠. 이것도 어르신은 비유도 유머의 영역에 속합니다. 아이젠하워에게 친구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리더십이 뭔가? 끈앞을 하나 가져오게. 끈앞을 가졌더니 뒤에서 밀어보게 꼬불꼬불 앞에서 당겨 쭉 됐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당기는 걸세. 또 처칠에게 도대체 정치인의 자질이 뭡니까? 정치인이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견해내고 한 달 후에 어떤 일, 그리고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견해내고 그때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치인이다.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우리 선거 때마다 하늘에 별이라도 따를 것처럼 뭐 하겠습니다. 되고 나면 시침 뚝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내 공약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치인이다. 전 멋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르신은 스토리텔링. 야, 공부해. 공부 안 하거든요. 일 안 합니다. 이것은 반응은 주지 않고 자극은 주지 않고 반응만을 요구한 거라고 해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데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빌어서 일을 하게 되면 20%에서 30% 효과. 머리를 빌어서 일을 하게 되면요 40%에서 50% 효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120% 효과가 있답니다. 이것은 유언 컴블리의 문국현 회장님이 얘기하신 3H거든요. 핸드, 헤드, 헛에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120% 효과가 있다는 거. 학교에서 환경조사 저희 때만 해도 냉장고 있는지 세탁기 있는지 손들라고 했거든요. 학교에서 환경조사 하나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는 학생 손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하는 학생 손 들었어요. 다 손을 들었는데 한 명만 손을 안 두고 킥킥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너네는 외식 안 하냐? 저희도 외식해요. 너희는 언제 하는데? 저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선생님 막 웃으시면서 야 1년에 한 번 하면서 웃음이 나오냐 이랬더니 애가 막 웃으면서 그날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한줄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여러분의 생애 최고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요? 미소도 있으면서 감동도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말씀 길게 하시지 말고 유사한 유머를 앞이나 중간에 뒷부분에 붙이시든지 비유를 하시든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들의 유머 감각인데요. 처칠의 예화를 들면 처칠은 재담가로도 유명했대요. 연설을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국민들이 막 웃으니까 여러분 제가 국민들을 웃게 할 수만 있다면 또 한 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랬대요. 이런 여유와 배짱 멋지지 않습니까? 처칠이 국가적인 부탁을 하려고 미국 방에서 호텔에 막 샤워를 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방문한 거예요. 띵동 벨을 누르니까 수건을 돌돌 말고 딱 문을 여는 순간에 수건이 흘러내렸대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나 영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 얼굴에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 아인슈타인 박사가 처음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강의가 들어왔답니다. 기사가 모시고 가서 뒤에서 들으면 박사님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하시더래요. 그 기사가 박사님 아직은 박사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저랑 옷을 바꿔 입으시고 뒤에서 좀 주무시면 어떨까요? 자네 정말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네. 옷을 바꿔 입고 뒤에서 박사님이 이러고 주무시는데 기사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같은 박사가 터지는데 맨 뒤에서 질문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자고 있던 박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기사가 태연하게 웃으면서 박사님 참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 정도의 질문이라면 제 운전기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사 일어나서 대답을 해드리지. 기사가 아인슈타인 박사님 얼마나 대답을 잘하겠습니까? 유명한 일하거든요. 또 링컨 대통령이나 간디나 나에게 유머 감각이 없었다면 자살하고 말았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일생일대의 불행의 연속이었답니다. 링컨 대통령, 더글라스와 선거 유세를 하는데 더글라스가 딱 먼저 올라가더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저 후보는 우리나라에 금주령이 내렸던 그 시기에 술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위법이지요. 저 사람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딱 올라가서 맞습니다. 저는 금주령이 내렸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술을 팔고 있습니다.
위법이지요. 저의 유일한 고객은 바로 더글라스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올라와서 국민 여러분, 저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이주인격자입니다. 예, 링컨이 여러분. 제가 만일 두 얼굴을 가진 이주인격자라면 왜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 못생긴 얼굴 나왔겠습니까? 이랬대요. 링컨이 워낙 못생겨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편지에서 턱살을 길렀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 유머 하면은요, 막 EDPS, 야한 유머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처세에 관련된 유머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유머를 활용해서 나도 웃고 조직을 웃게 하고 주변 사람을 웃게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을 웃게 하기 위한 웃음 내시가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직원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조선시대 나오니까 하나 예를 들게요. 저는 딱 생각하면은 막 유머가 팍팍 떠오르거든요. 조선시대의 민심이 어떤가 보려고 내시를 데리고 이제 사복을 입고 딱 나갔어요. 민심을 살피러. 내가 왕인 거를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주막에 들어서 술 한잔 하시려고 딱 보니까 내시가 술을 시키려고 딱 보니까 기둥에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시가 깜짝 놀랐더니 마마 들켰사옵나이다 이랬대요. 손님은 왕이다 이랬더니요. 이거 보고 웃었거든요. 저는요 어떤 걸 딱 보면 연상해서 막 유머가 떠올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행에 웃지 않고 사는 것은 은행에 100만 달러로 저축해 놓고 찾아 쓰지 않는 것 같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웃으시고 좀 많이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또 많이 밝은 표정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다 화난 사람 같대잖아요. 건들기만 해 절단 넓게 막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내천자가 있는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나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인상 안 쓰도록 표정 관리를 하시고 또 뭐 눈이 나빠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안경도 쓰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안경 하니까 또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대부분 안경을 왜 쓰세요? 이러면 눈이 나빠서 써요 이랬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안경을 왜 쓰십니까? 더 잘 보기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말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이 제가 몇 살같이 보여요? 이럴 때는 나이보다 젊게 봐주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내 눈에 40으로 보여도 35 이러면 좋을 텐데 꼭 주변에 보면 50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는 뒤끝이 없어. 본인만 뒤끝이 없으면 뭐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 언짢아지면 나는 말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생긴 대로 살지. 한의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 밥이 보약입니다. 치과 의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말 쟤는요 하나를 같이 열을 알아. 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싫어하는 말 법 없이도 살지. 김밥 장수가 싫어하는 말 김밥 옆구리 터졌네. 만두가게에서 싫어하는 말 속 터져. 네, 문제 제가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제가 싫어하는 말 네, 웃기고 자빠졌네 이겁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제가 지난번에 강의 가서 어떤 리더를 보고 어머 사장님 섬 있으시죠? 섬 없는데요? 핸섬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강사님 여기 풀 묻었어요. 이래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뷰티풀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웃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어깨에 힘주고 이러시지 말고 한번 가끔은 이렇게 유머 한마디 던져서 조직을 웃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유머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곤란한 위기를 넘기는 유머, 신나는 반대편 쭉 있는데요. 곤란한 위기를 넘기는 유머, 이거 유머의 매력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도서관학과를 나왔는데요. 미팅에 딱 나갔더니 토목과 학생이 나왔어요. 토목과. 저를 보고 인상을 팍 쓰면서 과가 무슨 과예요? 도서관학과인데요. 책 정리하는데 4년씩 공부해요. 제가 그런데 그건 무슨 과인데요? 토목과 뭐 박는데 2년 빼는데 2년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래요. 저는 대학 때 나름대로 전자 일하는 사람들이요. 순발력에선 저한테 손 들고 갔어요. 저는 우울증일 때 그걸 다 잊고 살았는데 저 은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다시 깨달았거든요.
순발력에서는 한 번도 제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26년 강의하면서도 순발적인 돌발적인 질문에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또 넌센스, 짧은 시간에 분위기를 확 잡을 수 있는 건 넌센스거든요. 인천 아빠 대 반대말, 인천 엄마다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산, 중국산. 두 번째로 많은 산, 우산 뭐 이런 거 넌센스. 짧은 시간에 분위기를 확 잡을 수 있는 거 넌센스가 최고입니다. 경찰서의 반대말, 경찰서, 경찰 앉아 이런 거. 단어의 차이에서 오는 유머. 네, 단어의 차이에서 오는 유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머예요. 예. 그것도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유전과 환경의 차이. 아를 낳는데 아빠를 낳는 유전, 뒷집 아저씨랑 환경. 복수와 증오의 차이. 나 5만 원만 꿔줄래? 못 꿔줘. 이런데 반대로 끌어왔어요. 너 안 꿔줬기 때문에 나도 못 꿔줘. 이러면 복수. 너는 꿔주지 않았지만 난 꿔줄게. 이러면 증오. 꼬르륵 못 먹어서, 꼬르륵 많이 먹어서. 빈부의 차이. 학교 다니는 곳, 학교 댕기는 곳. 선생님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 선상님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 이런 거요. 유머 광고. 저는 석사 논문이 유머 광고 쪽이어서 유머 광고를 굉장히 유심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유머 광고의 또 장점이라면 시선을 끌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거든요. 또 산사춘에 빠졌다 그 광고할 때 애 대신에 사랑 애자를 넣으니까 여성 술로 또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꽃이 피네 꽃을 연상으로 딱 봤더니 닭꼬치집이에요. 제가 지하철에서 보니까 20세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대에 낸 자동차 보험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딱 봤더니요. 영어로 카네이션 이렇게 써놨어요. 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의미도 두고요. 카네이션 꽃도 연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줬죠. 유머 광고를 했을 경우에 매출이 많게는 900%까지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유머 광고. 또 19번은 실수담.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수도 지나고 나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거든요. 실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김은국 씨래요. 김은국 씨. 나는 공산당이 싫어한 어린이 이승만 어린이 이랬대요. 뭐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네.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가 불통이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광복절입니다. 이랬더니 6.25 광복절. 또 청취자하고 전화 연결하는데 남편은 뭐 하십니까? 사별했습니다. 성격 차이로요? 이랬대요. 우리 사별이 성격 차이로 사별하면 다 죽었어. 제 주변에 실수를 했던 분 얘기가 있는데요. 네, 약주를 거나하게 드시고 택시를 타셨대요. 일산까지 가주세요. 태워드렸는데 계속 코를 푸시더래요. 그러니까 기사 양반이 이제 그만 좀 푸시죠 이랬대요. 그 얘기했더니 안 풀고 가만히 있으시다가 일산에 내렸는데요. 뒤를 정리하려고 딱 보니까 10,000원짜리가 50만 원이나 되더래요. 코 풀고 버리고 내가 끝까지 풀게 했으면 100만 원은 됐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실수담도 지나고 나면 재밌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 네, 이제 회식 자리에서 저 건배사는 항상 핸드폰으로 찍어드리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못 마셔도 물만 갖고도 내가 분위기를 살릴 수 있거든요. 누나, 언니, 누가 나의 편이야? 언제나 네 편이다. 아싸, 아주머니 사랑합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하고 사랑에 빠지자. 백두산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우하하,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뿐인 시니어 TV다. 뭐 이런 거. 멘붕 맨날 붕붕 뜨는 시니어 TV가 됩시다. 흥청망청은요 두 조로 나눠갖고 흥에도 청춘 망에도 청춘 이렇게. 또 이런 TV 만나는 거 쉽지 않아 이렇게. 이거를요 대입시키면 다 내 거가 되거든요. 이런 모임 만나는 거 쉽지 않아. 네, 이런 선배 만나는 거 쉽지 않아. 얼마나 신납니까? 벌써 신나는 것 같네요. 흥에도 청춘, 망에도 청춘. 예. 또 여기저기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여기 이러면 이쪽에서 저기 하면 되겠죠. 또 아싸 아주머니 사랑합니다. 예, 두 번째 있잖아요. 이런 건배사를 딱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오늘 회식 때 써야 되겠다 이러면 본인이 한번 하는 거예요. 모발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이런 거. 모발도 좋잖아요. 모발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건배사를 또 더 재밌게 하려는 분은 또 이렇게도 해요. 저는요 건배사를 불어로 하겠습니다. 불어로요
잔을 드세요. 마셔 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직에 있으면 정말 자리가 항상 이렇게 너무너무 활기차고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 안 좋다, 불경기다 이렇지 말고 불 같은 경기야. 우리 된다 잘 된다 박수거든요. 저희 박수만 쳐도 갑자기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된다 잘 된다. 이렇게 불 같은 경기야. 네, 멘붕 맨날 붕붕 뜨는 시니어 TV가 됩시다. 모임이 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돈 드는 거 아닌데 왜 인상 쓰고 사십니까? 좀 많이 웃으시고요. 좀 많이 좀 곳곳에 웃음의 씨앗을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외쳐주시면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중에 가장 큰 일은 재밌게 사는 일입니다. 2.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3.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4.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5. 오는 게 없어도 주는 거에 기쁨 느끼시고 6. 육체적으로 건강 챙기셔서 7. 7.8개 정신으로 8. 팔팔하게 사신다면 9. 90세 120살까지 건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0. 십시일반 나눈 삶 사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